오늘 국자네.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갖다 버려. 그 말 속에서 저는 38년을 살아왔습니다. 무릎 연골 주사 영수증이 냉장고에 겹겹이 붙어 있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혼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69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진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복순이에요. 남편과 38년을 살았어요. 인천 동암의 오래된 아파트 12평 남짓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어요. 밥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았어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국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말했죠. 오늘은 좀 짜네. 그 말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닌 지 벌써 7년째였어요. 연골 주사를 맞을 때마다 받아온 영수증이 냉장고 자석에 겹겹이 붙어 있었죠. 병원비는 제 용돈에서 나갔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그 돈이면 반찬 하나 더 해먹지 않은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만 익숙해졌어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을 준비하고 또 저녁을 준비했어요. 38년이 그렇게 흘러갔죠.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 생활비는 정해진 만큼만 받았죠. 모자라면 제가 알아서 줄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장바구니에 담긴 것들은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죠. 아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계부 첫 장을 폈어요. 38년 동안 써온 가계부였죠. 첫 장 맨 위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복순. 세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살림이 아니라 제 삶을 적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동사무소에 갔어요. 복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젊은 여자 상담사가 맞아주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상담사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오시기 힘드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담사는 법률구조공단을 조심스레 알려주었어요.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혼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고 동사무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건가? 가슴속에서 편도선처럼 뭔가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움일까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와 똑같이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서 조용히 가계부를 꺼냈어요. 38년치 가계부가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1987년부터 2025년까지 노란색으로 바래진 가계부들을 하나씩 꺼내서 펼쳤어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 쌀값, 반찬값,
애들 학원비, 남편 옷가. 제 옷을 산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명절 때 딸들이 사준 옷이 전부였죠. 2005년 3월 12일 딸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한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치킨 한 마리 18,000원. 그날 저는 치킨을 먹지 않았어요. 애들 먹는 걸 보는 게 좋아서 그냥 김치만 먹었죠. 2011년 9월 아들 결혼식 날의 기록도 있었어요. 예단 비용 300만 원. 그 돈은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죠. 가계부를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제사를 지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눌렀죠. 상담 예약을 하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예약이 잡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무릎 연골 주사 영수증들이 자석에 주렁주렁 붙어 있었죠. 하나씩 떼어내서 봉투에 넣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38년 동안 제가 아팠다는 증거.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증거. 창밖을 보니 동네 슈퍼 앞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 자리에 섰었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들으면서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제가 할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6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동생 온대. 고등어 조림 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상담 시간을 오후로 미뤄야 했어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시장에 갔어요. 인천 동암시장 38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다닌 곳이에요. 건어물 코너 단골 아주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 오늘은 뭐 사러 왔어? 멸치 좀 보여줘. 2kg 살 거야. 아주머니가 저울에 멸치를 담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멸치값이 장난 아니야. 작년보다 거의 2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야지 뭐. 그런데 속은 비어 있었어요. 멸치 2kg면 시댁 제사 한 번 치르기에 딱 맞는 양이거든요. 다음 달이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벌써 23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고등어 2마리, 무 1개, 멸치 2kg, 두부 세모. 5만 원이 좀 넘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에서 얼마나 남았더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38년 동안 익숙해진 동작이었죠. 집에 돌아와 장을 풀고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어요.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간은 3시로 미뤄뒀죠. 서둘러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밥을 했어요.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법률구조공단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렸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천천히 마시고 말씀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이 열렸어요. 저 이혼을 하고 싶어요. 남편과 38년을 살았는데 더는 못 살겠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폭력이나 외도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쳤어요. 38년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어르신,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이혼 사유가 필요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요.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같은 것들이요. 경제적 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8년 동안 제 명의 통장이 없었던 것. 생활비가 모자라도 더 달라고 말 못했던 것. 무릎 치료비를 제 용돈에서 냈던 것. 그게 학대였을까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어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반반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집이 남편 명의예요? 네. 남편 이름이에요. 그럼 집값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계부 같은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가계부. 집에 38년치 가계부가 있었죠. 그걸 다 가져와야 하나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네, 그게 어르신이 살림을 도맡아 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이나 병원 영수증도 있으면 좋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면 이제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등어 조림은 잘 해놨지? 남편이 물었죠. 네, 데우기만 하면 돼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고등어를 데우고 밥을 푸고 상을 차렸어요. 시동생이 한 입 먹고 말했어요. 형수님, 역시 손맛이 좋으시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 상일 수도 있겠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내일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 수진이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엄마, 아빠랑 계속 사는 게 행복해? 다음 날 수진이 집에 갔어요. 수진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이혼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더는 못 살겠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오빠가 문제야. 오빠는 체면 때문에 난리 날 거야. 체면. 아들 준호는 항상 체면을 먼저 말했어요. 엄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 그 나이에 이혼하면 창피하잖아.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69살이면 아직 젊어. 엄마 인생 엄마가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이 나이에 내 행복을 찾겠다는 게? 큰딸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38년치 가계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노란색으로 바래진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38건이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큰 쇼핑백에 넣었어요. 무거웠어요. 38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냉장고에 붙어있던 병원 영수증들도 모두 떼어내서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무릎 연골 주사 영수증, 혈압약 처방전, 건강검진 결과지. 7년치가 넘었어요. 남편은 이 영수증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큰 봉투를 들고 갔죠. 여자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씩 확인했어요. 가계부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꼼꼼하게 쓰셨네요. 이게 다 증거가 돼요. 어머니가 38년 동안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는 증거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집은 남편 명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통 30%에서 50% 사이로 인정돼요. 현재 집값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3억 정도 될 거예요. 10년 전에 2억에 샀는데 요즘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가 인정되면요. 하지만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나아요. 일단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밝혀보세요. 남편한테 말하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거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협의 이혼 절차예요.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협의해요.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숙려 기간을 거쳐요. 노인 부부는 숙려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이혼할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3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38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하겠어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제 명의 통장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말했어요.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용도요. 제 돈을 제가 관리하려고요.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파란색 통장.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복순. 직원이 말했어요. 초기 비밀번호는 0이니까 꼭 변경하세요. 저는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바꿨어요. 1956년 3월 15일. 69년 전 제가 태어난 날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비밀번호였어요. 은행을 나와서 동사무소로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했거든요. 집이 정확히 누구 명의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요. 서류를 받아보니 집은 남편 단독 명의였고 대출은 다 갚은 상태였어요. 3억짜리 집. 38년 동안 제가 아껴서 모은 돈도 들어간 집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서랍을 열어서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복사해 두어야 했어요. 동네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했어요. 한 장 한 장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양이 엄청 많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복사가 끝나고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에 말해야 하나? 내일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레? 계속 미루다가는 영영 못할 것 같았어요. 결심했어요. 오늘 밤에 말하자.
저녁을 먹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뭔데?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또 체면이었어요. 남편도 아들처럼 체면부터 걱정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8년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제사 지내고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제가 아파도 관심 없었고요. 이제 지쳤어요.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 내가 때린 적 있어? 바람 핀 적 있어? 밥 굶긴 적 있어? 다 해주지 않았어? 생활비 줬잖아. 생활비를 준 게 다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38년 동안 제 명에 통장 하나 없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잖아요. 저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한테는요. 남편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말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잘 자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 진짜 이혼하려고? 미쳤어?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 역시나 체면 걱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69살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해야 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걸까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놔도 혼자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들 준호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엄마 생각 좀 해보라고 동네 사람들 얼굴에 뭐 바르고 다니냐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딸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작은 방 하나 비워놨어. 일단 나와서 생각 정리해. 수진이는 부천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짐을 쌌어요. 크게 가져갈 게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이랑 서류들. 38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곤 이게 전부였어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며칠 딸 집에 갔다 올게요. 남편은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38년을 산 집, 새벽마다 밥을 지었던 부엌, 빨래를 널었던 베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수진이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줬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쉬어. 준호 오빠 전화 오면 내가 받을게. 엄마는 신경 끄고 있어. 수진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첫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이상했어요. 누가 깨우지 않는데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3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아, 밥을 안 해도 되는구나. 남편 국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시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집은 남향이라 아침 해가 환했어요. 우리 집은 북향이라 하루 종일 어두웠는데요. 창가에 앉아서 한참을 해를 봤어요. 따뜻했어요.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토스트랑 우유였지만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38년 동안 하루 일정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또 밥 짓고 그게 전부였죠. 잘 모르겠어. 그냥 쉴까 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봐. 요즘 어르신들 글쓰기 수업도 있고 요가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대. 한번 가봐. 점심을 먹고 혼자 집 근처를 걸었어요. 부천 중동. 제가 38년 동안 산 인천 동암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카페도 많았어요. 복지관 건물도 보였죠. 중동 노인복지관이라고 큰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1층 안내데스크에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프로그램 같은 거 알아보러 왔어요. 직원이 팸플릿을 꺼내 주었어요. 여기 이번 달 프로그램이에요. 글쓰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요가는 수요일, 옥상 텃밭 가꾸기는 목요일이에요. 관심 있으신 거 신청하시면 돼요. 글쓰기 수업.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어요. 내 인생을 쓰는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신청하고 싶어요. 직원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이복순, 69세. 신청서를 내고 나오는데 2층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가 봤어요. 강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도 저기 앉아 있겠죠. 복지관을 나와서 걷다가 옥상 텃밭 안내판을 봤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작은 텃밭들이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칸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어떤 칸에는 고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물을 주고 계셨어요. 저도 텃밭 분양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1층 가서 신청하면 돼요. 한 칸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38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사느라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텃밭 분양도 신청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목요일 오전에 오시면 모종 나눠드려요. 상추, 고추, 토마토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 저는 상추를 선택했어요. 상추는 키우기 쉽다고 수진이가 말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 다녀왔어. 글쓰기 수업이랑 텃밭 신청했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잘했어.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저녁을 먹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공책을 펼쳤어요. 수진이가 새 공책을 사다 줬거든요. 첫 장에 뭘 쓸까 생각하다가 적었어요. 2025년 10월 이복순의 하루. 그 밑에 오늘 한 일을 적었어요. 오전 7시 창문 열고 햇볕 쬐m. 오전 9시 산책. 오전 11시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오후 2시 옥상 텃밭 구경.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일기 쓰기. 적고 보니 신기했어요.
38년 동안 제 시간표는 늘 똑같았거든요. 새벽 5시 기상, 밥 짓기, 설거지, 빨래, 장보기, 제사 준비.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어요. 밥은 먹었어? 38년 만에 처음 받는 문자였어요. 답장을 안 했어요.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차 한잔 할래?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따뜻한 꿀차를 내왔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야? 내일. 처음으로 제가 정할 수 있는 내일이었어요. 내일은 옥상에 가서 텃밭자리 확인하고 모종 심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글쓰기 수업 준비도 하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달라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어두웠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2달이면 숙려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겠죠.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도 해야 하고 위자료 이야기도 해야 해요.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했던 서류들도 더 모아야 하고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6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 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내일도 해가 뜨겠죠. 그 해를 맞이하는 건 이제 제 선택이에요. 2달 뒤 저는 정말 혼자 설 수 있을까요?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 처음 간 날 떨렸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6명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선생님은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오늘은 자기소개를 글로 써볼 거예요.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백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69년을 살았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복순입니다. 69세이고 38년 동안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일까요? 이제야 찾아보려 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비슷해요. 43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제야 내가 누군지 생각하게 됐죠. 우리 비슷해요. 그 할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복지관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아, 나 좀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며칠 뒤 남편을 만났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38년을 살았지만 남편이랑 카페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시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랐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제사 준비하는 게 그게 아내의 역할인 줄만 알았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근데 말이야, 이혼은 좀 생각해봐. 우리 나이가 벌써 69이야. 지금 헤어지면 뭐하고 살아? 다시 잘해볼게. 진짜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나이가 많죠. 근데 그래서 더 이혼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시간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38년은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어요. 알겠어. 근데 재산 분할은 좀 합리적으로 하자. 집은 내가 30년 직장 다니면서 산 거잖아.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죠. 집을 산 돈이 당신 돈만 들어갔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38년 동안 제가 생활비 아껴서 보탠 돈도 있어요. 애들 학원비 아끼려고 제가 직접 가르치고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제 옷 안 사고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인데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절반은 너무 많아. 한 30% 정도면 되지 않겠어? 역시나였어요. 미안하다던 말은 거짓이었어요. 재산을 지키려는 게 진짜 속마음이었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이 재산 분할 30%를 제시했다고 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적어요. 38년 혼인 기간이면 최소 40%는 받아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해요. 재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쳤어요.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 걸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 측에서 집값의 45%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시해 왔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45%면 집값 3억의 45%니까 1억 3,500. 위자료 2천을 합치면 1억 5,500.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38년의 값이 그것뿐일까요? 수진이와 상의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더 끌면 엄마만 지쳐.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심해. 그냥 받아. 1억 5천이면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어. 며칠을 고민했어요. 옥상 텃밭에 가서 상추 모종을 심으면서도 생각했고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쓰면서도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깼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받아들이겠어요. 45%와 위자료 2천. 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어요. 합의서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오세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어요. 이복순.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도 도장을 찍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숙려 기간 지나면 이혼이 확정돼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서 옛집으로 갔어요. 제 짐을 가지러 가야 했거든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상했어요. 38년을 오르내린 계단인데 낯설었어요. 5층까지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전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제 옷들이 걸려 있었죠. 많지 않았어요. 몇 벌 안 됐어요. 다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38년치 가계부가 있었죠. 이미 복사해둔 것들이지만 원본도 가져가고 싶었어요. 가방에 넣었어요. 화장대 서랍에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목걸이가 있었어요. 단 한 번 10년 전에 받은 선물이었죠. 그건 두고 갔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섰어요. 38년 동안 매일 섰던 자리였어요. 여기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들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밥을 안 해 먹나 봐요. 문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반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혼하더라도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김치찌개 재료, 계란, 시금치. 집에 돌아와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적었어요. 38년 고생했어요. 건강하세요. 식탁 위에 메모를 놓고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게 신기했어요. 더 이상 제가 오르내릴 계단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방에 앉았어요.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도요금 고지서처럼 오래된 관계도 언젠가는 끊기는 거였어요. 38년의 끝이 이렇게 허무한 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38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5,500만 원으로 작은 빌라를 샀어요. 부천 소사구의 빌라였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 명의였어요. 이복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예요. 이사 가는 날 수진이랑 둘째 딸 민지가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민지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햇볕 정말 잘 들어온다. 좋은 집이야.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 아들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체면이었던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도장을 찍는데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이곳 사람이에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주민센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좋아요. 많이 이용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했어요. 38년 동안 쓰던 앞치마가 나왔어요. 낡고 바랜 앞치마였죠.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했을까요? 앞치마를 한참 보다가 큰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1층 재활용함에 넣었어요. 이제 필요 없었어요. 목요일 복지관 옥상 텃밭에 갔어요. 제 구에게 상추 모종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2주 전에 심은 모종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까? 69년 만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옆 구획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상추 잘 크네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요. 혼자 살기 외로워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그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는 게 어떤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화요일 글쓰기 수업에 갔어요. 오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 날이었어요. 백지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69세에 이혼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요. 근데 지금이 가장 빠른 거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저로 살고 싶어요. 밥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복순으로요.
글을 다 쓰고 선생님이 돌아가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떨렸지만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나도 용기 내고 싶어요. 5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이혼할 용기가 안 나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늦은 건 없어요. 준비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신기했어요. 카트에 담는 게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과자. 3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국 하나 끓이고 김치 꺼내고 밥 한 공기 덜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국이 짜도 괜찮았고 반찬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에 노을이 졌어요. 붉은 노을이 예뻤어요. 38년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바빠서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밤에 책상에 앉아서 하루 일정표를 적었어요. 요일별로 할 일을 적었죠. 화요일은 글쓰기 수업, 목요일은 텃밭 가꾸기, 금요일은 도서관 가기. 낯선 여백이 꽉 차 보였어요. 제가 채우는 시간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오늘 글쓰기 수업 갔다 왔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69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 준호도 연락이 없었죠. 괜찮았어요. 남은 인생은 제 속도로 살기로 했어요. 서로의 안부는 멀리서만 묻기로 했어요. 가끔 명절에 연락하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다음 날 텃밭에 가서 상추를 수확했어요. 첫 수확이었죠. 작은 상추 잎을 따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심고, 제가 키우고, 제가 수확한 거예요. 집에 가져와서 씻어서 먹었어요.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상추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69년을 살았어요. 38년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복순으로 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거더라고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제가 저를 돌보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늦은 건 없어요. 준비되면 시작하면 돼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글을 쓰고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6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가족의 체면과 자신의 행복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